자, 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용 강사입니다. 100일 이상 챌린지 도전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57일째입니다. 예, 오늘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예, 마감을 이틀 앞두고, 그쵸? 29, 30일, 이번 달은 30일까지밖에 없으니까. 예, 아닌가? 31일까지인가? 지금 11월은, 잠깐만요. 난 날짜도 헷갈리고 있어, 지금. 잠깐만요. 음? 이번 달은 30일까지 맞네. 그쵸? 예, 이제 여러분들, 예, 마감 이미 하신 분도 있겠고 마감 중이신 분들도 있겠고 어쨌든 월말은 항상 우리 모든 영업인들에게 항상 과제물이죠. 항상 마감이 되면은 여러 가지 마음이 좁아짐도 오고 쫓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대 이상 실적을 또 거두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분 마감하시고 멋진 마감하시고 뜨거운 마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이제 거절을 우리가 배웠죠. 세 번에 걸쳐서 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억대 연봉 레시피 저희는 지금 우리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마음을 리셋하고, 저 열정의 마음을 리셋하고 좋은 감정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운동을 매일 하셔야 한다 그랬죠. 멋진 모습을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프로스페이팅 리스트를 보시고, 이름이 보이면 반드시 오늘 중에 전화를 반드시 거십시오. 그 다음에 최대치 활동량으로 한번 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화법과 실제 상담에서 경청을 한번 여러분들이 실전을 한번 써보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자, 쉽에 대해서 오늘 배울게요. 쉽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그럼 다른 쪽 영업에는 이 쉽이란 말이 없습니다. 제가 뭐 코웨이나 렌탈 영업이나 아니면은 어? 저 자동차 영업이나 화장품 영업이나 다른 쪽 영업을 다 강의를 이렇게 해봤지만 보험업에만 존재하는 말이에요. 다른 쪽은 쉽이란 말 자체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 이건 그렇다고 뭐 어떤 사전적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업계에서 쉽이란 말을 쓰는데 이것도 사실은 예전에는 생명 쪽에서 썼는데 손보 쪽에 안 쓰는 말이었어요. 이게 이제 대리점으로 다 바뀌고 체제가 바뀌면서 다 쉽이란 말을 쓰긴 쓰는데 쉽이 뭡니까?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이거 어떻게 사전적 정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통상적으로 보통 보험 영업인이 갖춰야 할 어떤 사명과 책임감을 뜻하는 건데 왜 보험 영업에서만 쉽이 필요하고 왜 중요할까? 응? 다른 영업에서는 뭐 쉽이 필요 없나? 다른 영업은 굳이 쉽까지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의 클로징 파워를 결정하는. 자, 많은 분들이 그 강사님 저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성과가 생각보다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가장 당면한 문제는 첫 번째는요, 원하는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첫 번째 게으르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영업하거나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게으른 거는 답이 없는 거지. 그쵸? 뭐 게으른 건 뭐겠습니까? 제 시간에 출근 안 하고, 그쵸? 하루에 최소한 표준 활동량을 태우지도 않고 일하고, 그다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9일 근무에 갖고는 억대 연봉 안 됩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최소한 토요일 정도까지 주 6일 근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야지 한 달에 무슨 뭐 실질적인 수당을 1,000원 이상 벌고 하는 거지. 주 5일 근무하면서 1,000만 원씩 벌 수 있으면 여러분 서울대 나왔어야 돼, 이미. 그 정도 버리면은 서울대 연구대 나와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네, 이거 진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주말에 그로 다 놀아갖고 이렇게 돈 잘 버는 자영업자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홈 세일즈로 성공하려면 모든 영업이 그렇지만 근면성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왜? 사람 상대하는 직업은 근면성이 바탕이 돼 있지 않은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근면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자, 되게 첫 번째 프로스펙팅에서 부딪히는 게 문제가 뭐냐면요. 어, 보험 세일즈 되게 마찬가지입니다. 납입 여력이 있는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납입 여력이 없는 시장에서 돌아다녀요. 그다음 효율이 떨어지는 영업. 예를 들어서 개척 영업한다. 개척 영업은 여러분들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 영업입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타율이 떨어진 영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프로스펙팅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 시장.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시장이 신랑은 대기업 다니고 부인은 맞벌이 부부 있죠. 여기 되게 좋아, 이 시장이. 제가 이 시장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남자는 뭐 CJ 그룹 다니고 부인도 학교 교사랄지, 그쵸? 아니면은 뭐 신랑이 삼성전자 다니고 또 부인도 어떠한 그런 대기업 다니고. 그 부부 합산 소득이 무조건 1,000만 원 넘어갑니다. 1,000만 원 육박하거나. 이 시장은 보험 계약이 되게 쉽게 나와, 특징이. 납입 여력이 좋으니까.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나는 큰 계약이 안 나올까가 아니라 큰 계약을 소화할 만한 시장을 지금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 주로 층이 되게 먹고 살기 힘들고 건강보험이 10만 원, 20만 원 내는 것도 쩔쩔맨다. 그럼 당연히 빅사이즈 계약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첫 번째 프로스펙팅 단계에서 내가 주로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 납입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는가? 납입 여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걸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하고 약속을 잡을 때 약속이 잘 잡히는가? 어? 약속이 잘 잡히고 있는가? 응? 한 방에 잡혀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세 번. 그럼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약속이 잡혀도 중요하고 부도율이 높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약속을 잡혔는데 최소 7, 8개 정도는 실제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0개 약속을 잡아도 실제 만나는 비율이 60%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또 네, 문제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상담할 때 있어갖고 초면담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죠. 프랭크 베트고 얘기 나왔습니다. 모든 좋은 계약들은 첫 번째 상담과 두 번째 상담에 나온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내가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계약이 터지는 비율을 알아봐야 돼. 응? 나는 첫 번째 상담에서 계약 나온 적은 없고 항상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된다. 그럼 당연히 아시겠지만 똑같은 활동에 여러분 잡으세요. 처음 만나서 계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일주일에 5명의 유효 상담만 있어도 실적이 되게 세게 나와요. 왜? 만나는 쪽 계약이 나오니까. 그런데 만나는 횟수가 일주일에 10번이라 하더라도 계약 확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활동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청약 확률이 30%도 안 된다. 그러면 아까 한 방에 계약하는 사람보다 거의 3배에서 4배 이상의 활동량을 하지 않은 비슷한 실적이 안 나와요. 제가 왜 실적이 세게 나느냐? 거의 모든 계약이 한 방에 나왔다니까, 첫 방에. 그 사이즈는 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퍼폼으로서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일즈 프로세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막연하게 내가 나는 뭐가 부족한 그게 아니라 프로세스의 첫 번째 납입력이 있는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가, 약속은 잘 잡히고 있는가, 최외 면담의 확률은 어떤가, 최외 면담의 파워풀.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상담에서 계약이 나오는 비율이 높은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팩터 파인딩과 클로징 파워, 그 다음에 소비 확보 이런 부분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비교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영업인들이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클로징 파워가 떨어집니다. 클로징 파워가 떨어지게 되면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클로징 파워가 떨어진 이유가 최애 면담 자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 최애 면담에서 제대로 된 니즈 관계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덮어놓고 상품들이 된다든지. 상품을 들이대는 거는 제한 단계라 그랬죠. 니즈가 있는 사람한테 상품들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많은 영업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고객들한테 가갖고 상품을 설명하는 걸 니즈 관계라고 그래요. 아, 전혀 아니라니까. 왜? 고객이 관심이 있어야지 거기다 상품을 얘기하죠. 그쵸? 고객은 마음의 문이 열리지도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대고 상품 얘기하면 니즈 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가 지금 많은 영업인들이 보면은 고객 만나면 왜 보험이 필요한지, 왜 적정 수준의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이러한 니즈 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다짜고짜 상품 얘기하고 있어.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보장 분석지 보여주고 난 다음에 고객님 지금요, 어, 지난번에 그 전진님이 보여주던 설계도화법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고객이 일단은 보험이 적정 수준의 보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니즈 관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통하는 거야. 다짜고짜 설계도화법으로 가져간 다음에 고객님 보니까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좀 부족해요. 안 돼요. 왜?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렇게 내가 암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어. 주변 사람이 암에 걸리는 거지 나는 암에 걸릴 생각 없거든. 이렇게 반응해버리면 소용없어요. 그쵸? 여러분들이니까 항상 어떠한 자료 가지고 특히 자료 가지고 무슨 뭐 보장장 이런 거 가지고 클로징 하는데 그거 여러분 실전에서 잘 안 통합니다. 그게 잘 통했으면 여러분들 한 달에 2, 3천씩 벌어했어야 돼요. 안 통한다니까. 소비자가 일단은 인정을 해줘야 돼. 내가 보험을 적게 들었다. 내가 많이 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내가 지금 더 많이 들어야 되구나. 나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들어야 되구나. 아니면 내가 일반 사람들만큼만큼 들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만큼이 필요하구나. 그거에 대한 니즈 관계가 충분히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상품을 제안하는. 근데 이러한 것은 하나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대충 상품 제안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클로징 파워가 떨어져요. 실전에 조인트워크라는 가보면 클로징 파워가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강사님 그래도 보험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자신 있는데 제가 클로징 파워가 떨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쉽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쉽. 네, 쉽이 부족하게 되면은 클로징 파워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라는 건 여러분들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직업이죠. 네, 영업은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보험 영업은 아니에요. 보험 영업은 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고객한테 보험을 가입시키는 일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응? 화장품 영업은 화장품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파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는 차가 필요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자동차 영업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처음에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은 자기 시장이 없으니까 전단지 들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다 주택가나 이런 데 돌아다니다가 차 딱 봤을 때 오래된 차 있죠. 연식 오래된 거. 7년, 8년, 10년 돼 보이는 거. 그러고 와이퍼에다가 이제 자기 전단지와 명함 꽂아서 이러면서 영업을 시작해요. 하루에 전단지 1,000장 돌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즉 차가 있는 사람한테 파는 거야.
근데 보험 세일즈는 뭐예요? 보험 세일즈는 필요하지 않은 고객한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찾아가는 일이야. 그러니까 거절이 세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절이 세지는 거예요. 어, 보험이 필요한 사람 어디 있냐? 중환자실 가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세고 세서. 그러나 병원에 가는 순간에 현증이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되죠. 보험 설계사는 이걸 잘 아는데 소비자는 이걸 모른다니까 끊임없이 망각하고 왜? 사람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사람은 두 가지 착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인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착각이 있어요. 첫 번째, 나는, 나는 이 병에 잘 안 걸릴 것 같다. 네, 죄송합니다. 네, 나는 되게 생각보다 병에 덜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예요. 그런 생각을 해. 다른 사람 병에 걸리고 힘들어도 나는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그래. 자, 박창희 우리 지점장님은 암에 언제 걸릴 것 같아요, 본인은? 언제 걸릴 것 같아요, 암에? 예? 마이크, 끄시는 거 네네. 모르나 보네. 마이크, 아니, 아, 암에 언제 걸릴 것 켰어요. 같아요? 언제 걸릴 것 같아요? 아, 저는 암에, 음, 언제라고는 정확하게 생각 안 해봤는데요. 살면서 진지하게 진짜 암에 걸릴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가족력이 있어서 네. 암에 대해서 준비는 조금 많이 해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준비한 게 아니라, 다 진짜 암에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한다니까. 네, 예, 이게 소비자 마음이에요. 소비자는 더 강하다니까. 소비자는 네, 암에 걸릴 생각 없다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암에 돌아가셨고, 엄마도 암에 돌아가셨고, 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내가 암에 걸릴 생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한테 가갖고, 왜 암 보장이 이거밖에 안 돼서 안 통하는 거야, 잘, 이게. 나는 예외라고 생각한다니까, 사람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첫 번째 착각은 자기는 불행으로부터 예외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래야 잘 사는 거야. 안 그렇고 나는 모든 불행이 난 나한테 해당돼 우울증 오겠죠? 인간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착각은 나는 모든 불행부터 예외라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나태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나는 공부 안 해도 괜찮아. 그래서 공부 안 했던 것이고, 난 운동을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운동 안 하는 거고, 난 저축 안 해도 괜찮아. 저축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람, 이게 본질적인 착각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일 닥치면 해결책이 있을 거라 또 착각을 해요. 치면 어떻게 되겠지. 진짜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 안 듣는다니까, 사람들이.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이거는 맨날 우리 보험회사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월초부터 일해라, 월초부터 일해라. 그러면 말 일 죽어도 안 하잖아. 그렇게 출근하면 안 돼, 안 해. 그 말 안 듣잖아. 왜? 첫 번째, 나는 어떻게든지 된다는 착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영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절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보험은 구매는 기쁘지 않은 유일한 상품이 바로 보험이다. 그러니까 제한하면 사람들이 놀라가 빠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도망가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고객들의 거절은 너무나 타당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고객들의 거절은 너무나 타당한 것이죠. 자, 그래서 고객들의 거부 반응을 이겨내고 그들의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담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종신보험 중에서 저축성이 아니라 단기납종신이 아니라 순수종신을 판매하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연전에 3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송유현 팀장님 마이크 좀 켜보세요. 송 팀장님. 네, 네. 송 팀장님이 벌써 20년 넘게 영업하셨잖아요. 네. 처음 만난 고객한테 면전에서 죽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할 수 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됐어요, 여기까지. 이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망보험 판매하기가 어렵냐면 처음 만난 고객 면접에서 죽는 얘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나는 이걸 했던 사람이야. 나는 처음 만나자마자 그냥 5분, 10분 이내 죽는 얘기부터 시작했거든. 그래서 종신보험 잘했던 거예요. 이거라고. 그래서 많은 영업인들이 이 애로사항, 지금 분명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유튜버 애청자뿐만 아니라 100일 기상 챌린저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객한테 보험 들이대는데 얼마나 시간 걸려? 응? 만나자마자 그냥 자기소개하고 해서 끝나자마자 보험 얘기 들어갈 수 있으면은 여러분 영업 고수 되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냥 흔들림 없이 그냥 확 들이댈 수 있으면. 그런데 영업을 힘든 사람들일수록 보험 얘기하는 거 왜 그러냐면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보험 얘기하는 순간 고객의 표정이 찌그러지거나 굳어지기 시작하고 그대로 거부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쵸? 부담스러워하는 표정, 싫어하는 느낌. 그게 확 다가오니까 그걸 견디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맨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보험 얘기하면 민폐 끼치는 것 같고, 보험 얘기하면 부담 주는 것 같고, 그쵸? 보험 얘기하면 소비자한테, 고객한테 부담 주는 것 같고, 뭔가 민폐 끼치는 것 같고, 그 사람 시간 뺏는 것 같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생각해 버려요. 그러니까 보험 얘기할 때 확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쫙 떨어져. 보험 얘기할 때 확신이 쫙 에너지가 쫙 떨어지는 거예요. 고객 만나서 화이팅! 화이팅 이러는데 실제 가갖고 고객을 딱 얼굴 만나고 릴렉스하고 난 다음에 실제 보험 얘기 하는 순간에 기운이 쫙 떨어져요. 진짜 그래요.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당장 필요 없는 상품을 누가 사도 그쵸? 피자도 만약에 피자를 주문했더니 3년 뒤에 받아라. 누가 사 먹어? 그쵸? 옷을 주문했더니 뭐 4년 뒤에 받아라. 누가 사요? 아무건 뭐건. 즉시 필요하잖아. 근데 보험은 뭐예요? 지금 필요 없는데 사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일, 자, 보험에서 가장 많은 거절 뭐예요? 다음 달에 할게요. 미루잖아, 인간은. 그렇죠? 그 즉시적 만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로징이 필요한 거야. 응? 고객이 하는 거절 중에 이겁니다. 이거 다음 달에 하면 큰일 나요? 이걸 바로 클로징 들어가야 돼. 그렇죠, 고객님. 다음 달에 어디 있습니까? 다음 달에 무슨 일 터질 줄 알면은 보험을 뭐하러 들겠습니까? 내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고 오늘이라도 벌어졌으니까 가입하셔야죠. 바로 클로징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영업인들이 여기서 물러난단 말이죠. 아, 저 이번 달 너무 쪼여요. 이거 갑자기 제가 이 지출 이거 갑자기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이거 20만 원 제가 좀 그렇고요. 다음 달에 제가 5일 날 월급 나니까 제가 5일 월급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게요. 이 거절 많이 물러났고요. 이 거절 날라오고 그렇죠? 그 무시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무시하고 바로 클로징이 들어가야 되거든. 왜? 우리 자체가 용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소비자 입장에서 미룰 만도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클로징이라는 절차가 필요해요. 클로징은 뭐예요? 푸시하는 거 푸시 시키는 거란 말이죠. 사인 시킨단 말이죠. 여러분들 저는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분 없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이즈가 컸으니까 들이댔더니 고객이 돈이 없대. 월급날 다음에 안 돼.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그냥 그러면 현금 서비스 받아서 가입하라고. 내가 이자 내줄 테니까 현금 서비스에 대해서 가입하라고 그랬어요. 정말이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니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가입해야 되냐. 네, 그랬죠. 아니 빚내서 저축은 못하고 그때 당시 변형 유니버셜 보험했습니다. 빚내서 소비는 하는데 빚내서 저축 못하니까 그래서 가난한 거고 돈이 없는 거라고. 당신 진짜 사고 싶은 물건 있으면 할부라도 끊어서라도 살 거 아니냐. 빚내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저축은 미루냐. 왜 서비스 받아라. 내가 이자 내준다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자꾸 미루고 싶으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고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대놓고 바로 클로징 들어갔어요. 계약 받았습니다. 진짜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쉽이 있어야 되는 쉽. 예, 그래서 쉽이나 에너지가 있어야지만이 그들의 거부 반응을 이겨내고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바로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발생하는 건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클로징 단계가 필요한 것인데 자, 많은 사람들이 클로징이 약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클로징이 약한 이유는 결국 초회 면담에서 벌어진 일인데 보험 얘기를 하는 순간 위축되고 쭈그라들고 그 다음에 조마조마해지는 거야. 그 다음 결정적인 이유가 자, 클로징 들어갔어.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떨리죠? 불안하죠? 아, 나 오늘 할 마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얘기만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사인하게 생겼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쵸? 그러면 그 불안함 어떻게 해소해야 돼? 앞에 있는 설계사의 눈빛과 태도, 자세 여기에서 확신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영업 현장에서도 고객보다 설계사가 더 떨려. 더 떨고 자빠졌어. 자기가 손을 떨고 있어. 진짜예요. 자기가 떨고 있어. 뭘 보면 아느냐? RP 테스트 해보면 알게 돼. RP 테스트 해보면 계속 손 움직이고 계속 이러고 다리 떨고 그렇게 많아. 진짜요. 여러분도 혹시 재밌는 사실은 커피숍에 가셔서 뭔가 양복쟁이가 1대1로 상담해. 딱 느낌 보니까 보험 영업하는 거, 상담하는 것 같아. 다리 떨고 있으면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클로징 하고 있는 거야. 남자들은 다리를 떨어요. 한 60%, 70% 확률로. 클로징 할 때. 정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클로징 할 때 내 표정과 이런 표정과 태도나 눈빛이나 말투가 확신에 넘치는지 아니면은 나도 혹시 떨리는 게 아닌가. 어? 자, 클로징이 약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안서 가져갈 때도 하나 가져가는 게 아니라 두 개씩, 세 개씩 가져가. 왜? 요거 하나면 요거 제안하고, 요거 하나면 요거 제안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띵이 있어요, 띵이. 네. 하나를 가져가야 되는데, 솔루션을 여러 개 가져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처방전 세 개 가져가는 거. 고객님,
십이지장 계양일 수도 있고 위장염일 수도 있고 대장염 대충에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세요. 고객이 같이 선택할까요?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클로징이 약한 이유는 뭐라고? 설계사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설계사 눈빛을 보고 난 다음에 그래 그냥 해야 되겠다. 저렇게 저 사람이 확신이 있고 저렇게 어 하면 거기에 이끌려 갖고 사인해야 되는데 이끌리긴커녕 설계사의 표정과 불안한 태도를 보니까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실전에서 보면 클로징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거예요. 자, 이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제한하는. 고객의 니즈 한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제한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내가 불안하거든. 자, 대표적인 게 보겠습니다. 소비자 납입 여력을 파악을 안 했어. 소비자 정확히 얼마 정도의 보험료를 소득 구조를 정확히 파악 안 한 상태에서 대충 제한해.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비싼지 싼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제한하는 게 10만 원짜리 이 사람이 지금 수용 가능한 보험료냐 아니지. 그러니까 소득 구조를 제대로 파악 안 한 상태에서 제한할 때 당연히 불안해지잖아요. 비싼지 싼지 모르니까 그럼 제한서도 7만 원짜리, 11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진짜로 가입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여러분, 초연한다 니즈 한계가 제대로 되면요. 소비자가 자기 입으로 가입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안. 음? 근데 재미있게도 그 질문을 안 해. 고객님,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니면 제가 이제 제안하려고 그러는데 이 정도 상품이면 하실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 왜? 안 한다고 할까 봐. 그러니까 대충 얼버무려 놓고 그래요. 갖고 와보세요. 생각해 볼게요. 고객은 생각해 보겠다 그랬거든. 생각해 보겠다 그랬을 땐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가입하겠다고 할 때 제안해야 되는 거야. 자기 입으로 가입하겠다고 해야지만이 니즈 한계가 된 거야. 아닌가요? 니즈 한계가 안 된 상태에서 제안한다니까. 가입하겠다는 말이 나와야지만이 그 다음에 제안하는 거라니까. 가입하겠다는 말을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충 얼버무려 놓고 난 다음에 갖고 와. 그럼 고객은 당연히 생각해 보겠다고 물러나겠죠. 그쵸?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니즈 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거는 제가 요 10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초에는 니즈 환기 우리가 이제 클로징으로 넘어가는데 그 부분을 한번 다뤄드릴게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니즈 환기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제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클로징이 망하는 거예요. 제안할 때 불안한 거예요. 왜? 자기 입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니즈 환기가 제대로 되면 고객이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그러면 30만 원 정도 보험료 해갖고 요 정도 보장, 요 정도 보장하고 이 정도 내가 하는 게 맞겠네요. 자기 인정을 해요. 이게 니즈 환기야. 이게 니즈 환기다. 이 상태에서 제안해야 돼.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고객님 어떠세요? 보험에 대한 필요성 인정하시죠? 아, 네, 뭐 그러니까 제가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한번 다음에 좋은 상품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예, 한번 갖고 와보세요. 이거 니즈 환기 된 게 아니라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일 뿐이지 니즈 환기 된 게 아니에요. 니즈 환기가 되면 자기 입으로 얼마짜리 하겠다고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특징이. 예,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어설프게 제안하니까 내 마음도 불안하고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불안한 태도와 그런 느낌 모든 것들이 사세 표정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보험 세일즈는 외모지상주의라고 그랬죠? 이건 꼭 이쁘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표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 표정에서 소비자는 그 설계사의 표정에서 가입할지 말지를 결정해요. 근데 조금이라도 그 보험 영업인이 불안한 눈빛이 있거나 더듬거나 헤매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한다니까. 눈치챈다니까. 아, 이 사람 자신 없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안 한다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의 고수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철면피 정도가 아니라 아주 뻔뻔할 정도로 강력한 표정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표정 갖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 세일즈는 상품을 파는 영업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을 파는 영업이다. 그렇죠?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들 상품에 관심이 없으니까 믿음과 확신을 파는 영업이다. 그럼 뭐 어떤 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보험 상품에 대해서, 보험 영업이라는 내 직업에 대해서, 보험업이라는 업종 전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서 보험 상품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의 특수성, 상품의 특수성, 업의 특수성 세 가지니까 다른 산업과 차별되는 특징이 있어. 여기 나와 있죠? 보험 상품 무형이다.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과정을 좀 다뤄드리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은 무형입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혜택 보려고 일부러 암에 걸리고 싶은 사람도 없어.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웃기지 않아요? 혜택이 있지만 그 혜택을 받으면 안 돼. 화재보험을 가입했다고 불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험 사기범이 아닌 이상은.
그 재미있죠? 세 가지 웃기죠? 무형이야. 혜택은 있는데 지금 당장 주는 것도 아니야. 지금은 보험료 납입하는 고통밖에 없어. 부담밖에 없어. 세 번째, 가입했다고 혜택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 이걸 판매하기가 쉬워요, 어려워? 쉽지가 않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중요한 것을 잘 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나마 고객들의 눈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내 눈앞에 고객한테 보이는 게 표정인 거야. 태도야. 그러니까 말할 때 어떠한 자세와 표정과 태도 이런 것이 일치가 되었고 강력한 느낌이 나와야 돼. 그러면 계약이 되게 쉽게 나와. 되게 쉽게 나와. 그런데 내 말할 때 태도와 화법에서 말을 구사할 때 매끄럽의 정도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다음 뭔가 매끄럽지 않고 불안함이 있으면 계약이 잘 안 나와요. 엄밀히 얘기하면 보험 세일즈는 그 고객 상담할 때 얼굴 표정에서 많은 부분이 결정나요. 왜? 무형이기 때문에. 무형이. 자신감 있는 태도, 열정적인 태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고 자신감이 없으면 확신마저 없으면은 이건 영업이 되게 어려워진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뒤에 부분은 내일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화면 너무 빨리 했네. 좀 우리 그 열정 그거 해야 되는 다시. 이걸 내가 너무 빨리 끝냈어. 말하는데 빠져갖고. 네. 자, 오늘 여기 뒷부분 내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화면 보이시죠? 네, 자, 주먹 쥐고, 자, 오늘도 우리 승리의 이 시를 또 한번 외쳐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리. 너는 언젠가는 최고가 될 것을 항상 자부했다. 하지만 너는 단순히 쇼를 원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지식을 자랑했지만 그것은 결국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었다. 우리가 막 지나왔던 또 한 해,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는가? 얼마나 많은 큰 일들을 했는가? 우리는 신선한 12개월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회와 도전을 위해 사용했는가? 왜 또 헛되이 보냈는가? 우수사업 목록에는 너의 이름이 없다. 그 이유를 설명해보라.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너는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행동하는 하루 되시고 오늘도 날씨가 춥죠? 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시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12월 마감 멋지게 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